안창호 재판관 같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 할 적에 가장 극보수로 분류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나중에 자기가 손들고 자기가 결정문을 쓰게 해달라 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이 헌재 재판관 중 가장 극우적이라는 정형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현재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만큼이나 통찰력과 식견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최강욱 전 의원이 이번 정형식 주심 배당권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내놨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통찰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이번 탄핵 주심이 정형식이 됨에 따라 현재 가장 난감한 사람은 정형식이며 오히려 윤석열 탄핵 지연 작전도 애매해졌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의 이번 윤석열 탄핵 주심이 된 정형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 JTBC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났는데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이 됐다나요? 이게 주심 재판관이면은 어쨌든 전원 합의체잖아요. 네네, 현재는. 그러면은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네. 이렇게 좀 약발이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헌재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주심 재판관이 이 사건 내용을 자기가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끌고 갈 수 있는데 예. 헌재는 그런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정형식 씨가 주심이라는 얘기는 결정문을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써야 되는데 예전에 안창호 재판관 같은 사람이 지금 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잖아요. 예. 청문회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예. 독특한 세계관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 할 적에 가장 극보수로 분류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나중에 자기가 손들고 자기가 결정문을 쓰게 해달라 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헌재 사람들한테 듣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어느 게 내가 올라타는 게 유리한가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보장이나 신호가 없으면 정형식 씨가 오히려 주심이 자기가 됐다는 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오히려 예. 다른 어떤 그 반대 급부가 있지 않으면은 예. 그러니까 아예 주심이 아닌데 숨어가지고 주심이 뭐라고 얘기하면 딴지 걸고 이러는 게 훨씬 편하지. 자기가 뻔뻔하게 이거 내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심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지금 반대급부를 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죠. 예.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나 소장시켜달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제로 정영식 씨를 소장으로 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하고 있고, 근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장 쉽게 못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 주심 재판관이 된 게 탄핵 인용에 더 유리해질. 예, 그게 뭐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예. 정말 솔직하게 말해 제 아무리 정형식이라 하더라도 이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기는 정말 힘들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이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고 내란숙의 윤석열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 저를 포함한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다들 노심초사하는 것일 텐데, 다만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지만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관건은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보다는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라 봅니다. 특히 내란숙의 윤석열이 노리는 재판 지연 작전이 통하려면 결국 재판 기일을 여러 차례 잡거나 텀을 길게 잡아야 할 텐데, 재밌게도 그 기일을 담당하는 것은 정형식 혼자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을 포함한 이미선 수명재판관 2명이 담당합니다. 고로 정형식이 윤석열을 위해 목숨을 걸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꼼수를 부리려 한다 해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제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무한정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 되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 정형식이 주심이 된 만큼 우리 민주시민들이 더욱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기왕 정형식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친윤석열 느낌이 있는 김형두 재판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형식, 김형두 두 헌법재판관이 그나마 윤석열의 믿을 구석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와중에도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둘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눈이 믿는 거는 그거죠. 6명으로 유지되면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형식을 제일 믿을 만하고, 그다음에 김형두까지 이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김형두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있을 때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걸로 눈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용산에서 데려다가 김형두를 대법원장으로 염두하고 면접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형두가 완전히 취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주 출신이고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아는데 이 상황에서 모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정형식 씨하고 박선영 씨는 처형하
총하고 뭐 제부. 제부 관계잖아요. 네. 저게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철우 교수 있잖아요. 윤석열의 친구. 이철우 부인이 지금 질병관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 이후로부터 이제 독립운동 폄하하고 친일 저게 나오고 할 때 이철우 교수가 돌아섰잖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도 제가 저 정도인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한탄을 하신다는데 어쨌거나 부인이 지금 현재 강요로 있는 사람도 등을 돌리는데 이제 뒤늦게 무슨 정영식 씨 무슨 처형을 저걸 시켜줬다고 해서 정영식 씨도 과연 모험을 감수할까? 최강욱 전 의원의 희망차면서도 예리한 분석에 힘이 나기도 하지만 역시나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기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제부터 민주시민들의 응원봉이 빛나야 하는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입니다. 또한 정영식, 김영두 재판관을 포함해 심지어 진보 성향 재판관들까지 결국 이들의 정의로운 선택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옳은 선택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